자, 465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이 있죠. 두 건이 알파, 베타입니다.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건의 합이 얼마죠? 합이 마이너스 2고 두 건의 곱은 얼마가 됩니까? 3이 된다는 거.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두 건이 나오면 여러분들 세팅해 놓고 출발합니다. 아시겠죠? 뒤에 뭘 물어보는지 간에 무조건 합과 곱을 구해놓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자, 이럴 때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두 걸로 하고 x 제곱의 계수가 1이래요. 자, 그러면 두 걸의 합이 어떻게 되죠? 이 두 개의 근을 가지는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합은 뭐가 됩니까? 합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되고 곱은 무엇이 되나요? 곱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니까 알파 베타 전체 제곱으로 표현해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제곱의 합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합의 제곱 얼마? 4에서 마이너스 2배의 곱이죠. 그러면 6이 되어서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곱이 3이니까 3의 제곱은 9가 되겠죠. 따라서 구하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합x니까 플러스 2x 플러스 곱이 되겠죠. 그리고 최고차 계수 x제곱의 계수가 1이니까 전체를 한 배 해봤자 그대로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466번은 우리가 466번은 우리 앞에 452번에서 선생님이 자 452번에서 설명을 한 거죠. 452번에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차 방정식이 주어졌잖아요. 두 건이 알파, 베타라고 하네요. 근데 452번은 선생님 설명할 때 여기 플러스 AX로 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마이너스 AX입니다. 자, 그러면 두 건의 합이 어떻게 됩니까? 자, 두 건의 합이 어떻게 되죠? 바로 플러스 A가 되고 자, 두 건의 곱은 어떻게 됩니까? 곱은 P가 되겠죠. 그런데 역수를 근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역수를 근으로 하는 합은 이놈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 되죠. 그럼 얘는 알파 베타분의 베타 더하기 알파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어서 곱은 B가 되고 합은 뭐가 됩니까? A가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개를 곱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곱은 알파 베타분의 1이 되어서 곱이 B니까 B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도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뭘 만들어 보죠? 2차 방정식을 만들면 x제곱 마이너스 합x 플러스 곱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양면의 b를 곱하면 맞나요? b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즉 선생님 뭐라고 했죠? 거꾸로 적으면 된다 했죠? 그럼 b가 앞으로 와서 b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x 앞에 계속 1이 뒤로 가서 플러스 1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선생님 여기서 한 개 더 추가를 할게요. 자, 만약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에 자, 물론 a는 제로가 아닙니다. 자, 이놈의 두 건이 알파 베타일 때 자,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를 두 건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해보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풀이는 똑같아요. 자, 일단 위에서 두 건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두 건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두 건의 곱은 뭐가 됩니까? a분의 c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2차 방정식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구하려고 하는 2차 방정식의 합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베타가 되죠. 그 마이너스로 묶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분의 b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있어서 곱은 어떻게 됩니까? 곱은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를 곱하면 알파 베타로 동일하죠. 그래서 a분의 c가 되겠네요. 따라서 내가 구하는 2차 방정식은 x제곱에 마이너스 합액수 플러스 곱이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a배를 해주면 a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 이꼴 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결론은 뭐다? 이 부호 반대를 바로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원래 2차 방정식에서 x 개수만 뭐로 바꾸면 된다? 부호 반대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467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1인 원에서 그랬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11이니까 11인 원에서 그랬죠. 그럼 얘가 중심이라고 지금 됐네요. 그럼 여기 11이에요. 11 원에서 지름 AB와 여기 지름 AB니까 여기 반지름 11이죠. AB와 현 CD, 현이죠. 그죠? CD가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습니다. 이때 CP가 얼마? 8. CP가 8, DP가 10이라고 합니다. 전체는 20이네요. 자, 이럴 때 AP와 BP의 길이를 두근으로 하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AP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여기서 2까지죠. BP는 여기서 2까지죠. 그럼 얘를 우리가 알파, 베타로 한번 나와볼까요? 됐나요? 그럼 2차 방정식을 만드니까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도 구해야 되고 알파 베타의 곱도 구해줘야 되겠죠. 이 두 개를 구하면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런데 합은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알파와 베타, 즉 AP와 BP 합은 얼마예요? 합은 바로 지름이죠. 합은 지름이죠. 따라서 10, 반지름이 11이니까 지름은 얼마가 된다? 2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는 바로 곱을 구하는 게 알아야 됩니다. 곱을 구하는 방법. 알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잠시 선생님이 홀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곱을 어떻게 구하느냐? 즉, 이 현을 이용해야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런 원이 있습니다. 자, 다시. 자, 이런 원이 있을 때, 자, 얘가 지금 지름입니다. 지름이고, 됐나요? 자, 이렇게 현이 하나 있습니다. 현이 이렇게 하나 있죠. 자, 현이 있을 때,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자,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라고 할 때, 선생님 이렇게 현을 하나 더 그어줄게요. 즉, A와 D를 연결하고, A와 D를 연결하고, C와 B를 연결하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만나는 점이 점 P잖아요. 이 두 개의 삼각형이 닮았어요. 자, 이걸 이용해야 됩니다. 왜 닮았느냐 보세요. 요각과 요각은 무슨 각입니까? 막곡지각이죠. 막곡지각.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요 BD 있죠, 요 BD. 자, BD를 호로 봅시다. BD를 이렇게 호로 본다면, 요각, 즉 요각과 다시 자, 요각과 요각이 어떻습니까? 원주각이죠. 호 BD에 대하여
호 BD에 대하여 요렇게 하나가 뭐가 됩니까? 원주각이 되죠. 원주각이 되죠. 그리고 이쪽으로도 뭐가 됩니까? 호 BD에 대하여 뭐가 됩니까? 원주각이 되죠. 따라서 이 각과 이 각이 원주각으로 똑같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요 표시는 여기서 요 각 두 개와 요 각 두 개를 표시했습니다. 요 두 개가 원주각이죠. 요 호 BD에 대한 원주각이 되죠. 따라서 이 두 개의 삼각형이 뭐합니까? 닮았습니다. 아시겠나? 요 내용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 삼각형 APD와 삼각형 APD니까 CPB와 닮았습니다. 무슨 닮음? AA 닮음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닮은 B가 성립하죠. 저 AP 대 CP는 됐나요? AP 대 CP는 자 PD 대 PB가 성립하겠죠. 즉 AP 대 누구는 CP는 BP 대 PD 대 PB가 바로 닮은 B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을 해보면 AP 곱하기 자, PB니까 BP로 적어도 되죠. BP는 바로 CP 곱하기 DP로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은 바로 AP와 BP를 곱한 것은 CP와 DP를 곱한 것과 같다. 이런 관계식이 하나 성립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AP와 BP를 곱해봅시다. 이 AP와 BP의 곱이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되겠죠. 얘는 CP 얼마 8에다가 DP 얼마 12를 곱하죠. 바로 9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96을 찾아낼 수가 있죠. 요 내용을 여러분들 찾아내야지 여기에서 두 개의 곱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여기 지름일 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름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원에서 현 두 개가 있을 때는 교점에서 바로 한 번 이 PA와 PB는 PC와 PD의 곱하고 같다. 그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얘는 x제곱 합이 마이너스 22죠. 그러면 마이너스 22x 플러스 곱이 96이고 최고차계수 x제곱의 개수 1이니까 바로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원주각이 같다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68번을 봅시다.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에 두 근을 근으로 하고 2차 방정식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해달라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일단 합은 얼마예요? 합은 얼마? 3이 되고 곱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걸 하나의 각각의 근이니까 첫 번째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더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합은 얼마다? 3으로 나와 있고 이 뒤에 부분은 역수 형태니까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죠. 그럼 3 더하기 자, 곱이 얼마죠? 마이너스 2고 합은 얼마? 3이 되어서 3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어서 바로 2분의 3이라는 합을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는 곱을 구해봅시다. 자, 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과 베타 더하기 알파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곱하면 알파 베타고 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1, 1이 되죠.
1 외양과 내양은 약분이 돼서 1, 1이 돼서 2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 두 개 곱하면 알파 베타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곱이 마이너스 2네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면 2하고 없어지죠. 그러면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바로 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럼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됩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합이니까 2분의 3x가 되고, 자, 얼마? 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0인데 최고차 x제곱이 계속 2라고 했으니까 전체를 2배로 쳐주면 되겠죠. 따라서 구하는 2차 방정식은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이꼴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처리해 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 469번입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군이 2와 알파라네요. 그러면 자, 2와 알파를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더하면 마이너스 a가 되겠고 2와 알파를 곱하면 얼마가 되나요? b가 된다는 식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근데 모르는 게 세 개, 식이 두 개니까 구할 수는 지금 없어요. 근데 다음에 같은 식에서 또 하나가 더 주어졌네요.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1, 소리. 자, 마이너스 1과 베타를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더하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니까 1 마이너스 b로 자리를 바꾸어도 되겠습니까? 왜냐면 b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니까 분배 법칙하면 1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두 개의 곱은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곱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2a 플러스 3이 된다는 이런 식도 하나 만들어 낼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이럴 때 이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이렇다고 하죠. 그죠? 그럼 우리는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의 합도 구해내야 되고 알파, 베타의 곱도 우리가 구해낸다면 요 두 개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는 알파와 베타를 구해내면 되겠죠. 알파와 베타를 구해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위의 식에서 A는 어떻게 됩니까?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B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2알파가 되니까 얘를 그대로 여기 대입을 해줄까요? 대입하면 되겠습니까? 자, 대입을 하면 위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베타는 그대로 베타라고 적고 자, 1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b면 마이너스 2알파가 되겠네요. 따라서 요식을 정리해 주면 2알파 플러스 베타는 2라는 식을 하나 만들어 냈습니다. 자, 밑에는 자, 마이너스 베타 그대로 두시고 a를 몇 배? 2배 해라. a를 2배 하면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알파가 되겠죠. 2배 했습니다. 자, 그럼 이항하면 2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따라서 22식을 빼버리면 2알파가 없어져서 2베타가 바로 얼마 된다? 6이 되네요. 따라서 베타는 3이 되겠습니다. 베타가 3이면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값을 알아낼 수가 있죠. 되겠나요? 자, 알파와 베타가 조금 잘못 구해졌나요? 여러분들? 조금 잘못 구해졌는 것 같습니다. 빨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어디서 잘못됐는가? 자, 선생님이 여기에 플러스 3을 처리를 안 해줬네요. 그죠? 자, 다시 마이너스 베타고 2a하면 2배 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알파인데 여기에 플러스 3을 처리를 안 해줬죠. 맞습니까? 자, 여기에서 플러스 3을 처리를 안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요 2a만 처리했고 플러스 3을 처리하지 않았네요. 자, 따라서 다시 정리해 보시면 여기는 2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됩니까? 2가 되고
요 식은 이항하면 2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이 두 식을 변변 뭐한다? 빼버리면 없어지면 2베타는 얼마가 됩니까? 3이 되어서 베타는 얼마 된다? 2분의 3이 되겠네요. 2분의 3. 베타 2분의 3을 위에 대입할까요? 위에 대입하면 2알파는 2에 2분의 3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어서 2분의 1이 되죠. 2알파가 2분의 1 따라서 알파는 얼마?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파와 베타를 구해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두근 합은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과 2분의 3을 더하면 4분의 6이 되니까 4분의 7이 되겠죠. 자, 곱은 어떻게 되나요? 4분의 1과 2분의 3을 곱하면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구하는 2차 방정식은 x제곱에 마이너스 합x 이렇게 되죠. 자, 플러스 곱이 되니까 8분의 3은 제로가 되는데 최고차 x제곱의 개수를 8로 달라는 뜻이겠죠. 따라서 8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x제곱에 약분하면 2니까 마이너스 14x가 되고 8은 약분되네요. 플러스 3이 되겠네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 식이 요 식이 되니까 m 값은 얼마가 됩니까? m은 마이너스 14가 되고 n은 3이 되겠네요. 그래서 m 플러스 n은 마이너스 14와 3을 더하니까 최종답 마이너스 1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a를 2배만 해주고 3을 더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미안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자, 470번입니다. 자, 대한이와 민국이가 2차 방정식 이것을 보는데 대한이는 x의 개수를 잘못 보았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 대한이라는 친구는 x의 개수를 잘못 봤어요. 누구를 잘못 봤죠? b를 잘못 봤죠. 그럼 이 대한이는 이 b를 뭐로? b와 조금 다른 숫자 b-로 봤다는 말이겠죠. 되겠습니까? 이 방정식을 풀었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두근이 뭐가 나왔습니까? 이때 두근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왔다고 말하잖아요. 되겠나요? 그럼 이 대안이는 이 B-를 잘못 봤지만 그죠? A와 C는 잘 봤죠. 그러면 A와 C는 바로 뭡니까? 곱의 관계죠. 그럼 이 두근의 곱, 즉 1 플러스 루트 6과 1 마이너스 루트 6은 바로 뭐다? A분의 C 형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민국이는 어떻게 됐나? 상수항을 잘못 봤죠. 그러면 민국이는 ax 제곱 플러스 bx고 즉 상수항을 다르게 c-로 봤죠. 그래서 두근이 뭐가 됩니까? 3분의 1과 1이 되겠죠. 그럼 민국이는 A와 B를 잘 봤으니까 두 분의 합은 똑바로 적용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게 바로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겠죠. A분의 B가 되겠죠. 되겠나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1 플러스 루트 6, 1 마이너스 루트 6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 마이너스 6이 되어서 마이너스 5라는 값이 나오고 A분의 C가 나오죠. 이런 식.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3분의 3이니까 3분의 4죠. 3분의 4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값이 나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럴 때 이 2차 방정식 올바른 근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이 A, B, C를 찾아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이 두 개의 관계식을 만들어내면 여러분들 모르는 거는 A, B, C지만 식은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은 A와 B와 C를 다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 A와 B의 C의 관계를 알 수가 있죠. 여기서
C라는 놈은 마이너스 5a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서 그럼 B라는 놈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 마이너스 3분의 4a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B와 C를 여기 원래 정확한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ax 제곱의 b 자리에는 마이너스 3분의 4a가 들어가서 x가 되겠죠. 자, c 자리에는 마이너스 5a가 들어가요. 자,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절대로 a는 0이다, 0이 아니다. 0이 아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양변을 a로 나누어도 되나요?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에 마이너스 5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되겠나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이거 어떻게 보면 잘못된 풀이잖아요. 그죠? 잘못된 풀이를 가지고 얘는 x의 개수를 잘못 봤으니까 곱은 정확하겠죠. 얘는 상수항을 잘못 봤으니까 합은 정확하겠죠. 그런데 모르는 건 세 개, A, B, C 세 개의 문자를 모르는데 식은 두 개밖에 없어서 여러분들 이 자체를 가지고는 A, B, C를 못 구하죠. 그리고 이 자체는 여러분들 비례식 맞나요? 이건 B죠. 비례식이죠. 그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에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A는 2차 방정식이 0이 아니니까 약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요 놈의 근이 바로 답이겠죠. 양변을 3배를 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5, 15가 되겠네요. 그죠? 1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되겠습니까? 여기 3이고 1이고 여기고 5고 여기고 3이면 어떻게 됩니까? 9고 5죠. 그러면 9고 5인데 마이너스 4가 되려면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돼요? 5x 마이너스 9x니까 마이너스 4x가 되겠죠. 따라서 x의 근은 얼마 됩니까? 부반대니까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고 또는 x는 부반대 3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두 근이 바로 마이너스 3분의 5와 3을 찾아냈습니다.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면 3x 플러스 5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A, B, C는 못 구하지만 이 방정식의 근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번 잘 이해해 보기 바랍니다. 자, 471번입니다. 개수가 실수예요. 개수가 실수이니까 이 방정식은 실개수 방정식이죠. 실개수 방정식. 자, 이놈의 근을 구하는데 근의 공식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해야 되는데 ac를 이렇게 잘못 적용했네요. 이렇게 잘못 적용하여 두 근이 뭐가 나왔다? 마이너스 1과 6이 나왔죠. 이때 원래의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합니다. 곱. 원래의 두 근의 곱은 여기에서 바로 뭘 구하란 말입니까? 바로 a분의 c를 구하는 말이 되겠죠. 되겠나요? 곱이니까 원래 두 개의 곱은 a분의 c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a, b, c를 알아내야지 우리가 풀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근의 공식을 잘못 써서 두 근이 나왔죠. 그러면 이 두 근은 잘못된 근의 공식에 의해서 나왔는 근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두 개를 가지고 잘못된 근의 공식을 가지고 합과 곱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놈의 두 개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합은 보세요. 잘못된 근의 공식이니까 합은 얼마 돼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와 누구?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가 바로 합이 되겠죠. 그럼 요 놈을 계산하면 분모는 2a고 누가? 루트 부분이 없어지죠. 그럼 마이너스 2b가 되네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놈의 두 분의 합이 얼마가 돼요?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합은 마이너스 1과 6이니까 5가 되죠. 그죠? 요번에는 곱을 생각해 보세요. 곱은 어떻게 되나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와 곱하기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를 곱한 거죠. 그럼 분모가 뭐 됩니까? 자, 분모가 어떻게 되나요? 분모는 바로 4a 제곱이 되겠죠. 4a 제곱. 분자는 합차니까 앞에 거 제곱하면 b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지죠. 뒤에 끼에 똑같은 이건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a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분모는 얼마 되고 4a 제곱이 되고 b제곱이 없어지면서 자, 분자는 ac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얘도 2차 방정식이죠. 따라서 여기서 2차 방정식이니까 a는 절대로 0이다, 0이 아니다. 0이 아니기 때문에 a를 하나 약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4a분의 c가 되겠네요. 근데 그 놈이 곱이 얼마가 돼요? 바로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나요?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여러분들? A와 B의 C의 값을 못 구하죠. 왜? 왜? 모르는 거는 몇 개? 모르는 거는 두 개, C가 몇 개입니까? 모르는 거는 세 개, C는 두 개죠. 따라서 곱을 구하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게 A분의 C를 구하면 되겠네요. 아, 그러면 여기서 구하면 끝나는 거네, 이거죠. 그럼 굳이 우리는 합을 또 생각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었다는 말이죠, 그죠? 왜? 곱이 바로 나타나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4를 없애버리면 A분의 C는 얼마? 마이너스 24를 바로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겠죠. 되겠나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잘못된 식을 가지고 근을 구했으니까 잘못된 근의 공식을 가지고 합과 곱을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물론 여기서 근을 구하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앞에서 풀어봤지만 얘는 B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5a라는 식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C는 어떤 게 나오냐? 마이너스 24a가 나오겠네. 그죠? 그럼 얘를 또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면 ax 제곱에 마이너스 5ax. 자, b가 마이너스 5a니까 C는 마이너스 24a가 되겠죠. 그럼 a가 제로가 아니니까 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얼마? a가 제로가 아니니까 a를 다 약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24 이퀄 제로가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럼 얘는 3, 8, 24니까 8과 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따라서 실질적인 두 개의 건은 8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결과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데 맞죠? 그래서 근을 구해서 생각해도 두 개의 곱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지금 자체는 바로 이걸 물어보니까 굳이 요식을 굳이 근을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바로 A분의 C가 바로 답이니까 여기서 나오게 되네요. 그죠?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처리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